대전과 세종, 충남에 내린 많은 비에 축대가 무너지고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반면 오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랐는데 이번 장마 기간에는 이런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도깨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시군보건소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까지 줄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청권 벤처기업 3천여 곳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벤처금융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공공벤처캐피탈 조성이나 투자청 설립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후변화 대처에 용이한 스마트팜이 충남에서만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 스마트팜 전체 면적의 40%가 부여에 몰렸는데 특산물인 토마토와 원예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스마트팜에 눈을 돌린 것이 성공 비결로 꼽힙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어제 퇴근길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축대가 무너지고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언제 비가 내렸나 싶게 오늘은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웠는데요. 이번 장마 기간에는 이처럼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겠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비탈면에 쌓아둔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물에 쓸린 토사와 뒤엉켜 집 앞까지 밀려왔고 철제 지붕은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끄러워. 그래 문 열고 나와 보니까 다 무너졌다고 그러대. 죽을 뻔했대. 불어난 하천에 양쪽에 나 있던 산책로도 사라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집에 물이 들어차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20건 넘는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장맛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물러난 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올해 장마철에는 이렇게 강한 비와 무더위가 반복하는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좁은 지역으로 강수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엔 장마 시작부터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기온이 주춤했지만 요즘엔 비가 짧게 내리고 그치면서 틈틈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저기압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생을 하는데 규모가 작은 게 연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압 뒤에 고기압 이게 반복돼서 대전기상청은 모레 밤부터 이틀간 다시 많은 비가 오겠다며 이미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붕괴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대전 중앙로의 신구 지하상가 연결 공사로 인해 병원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하상가 인근에 있는 해당 병원은 공사가 시작된 후 집안 침하로 인해 건물 계단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5월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계단 사용이 금지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병원과 합의하려 했지만 보상금액 차이로 불발됐고 이후 공사대금 가압류 등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까지 줄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질수록 공중보건의가 필요하지만 충원이 쉽지 않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의 한 보건지소입니다.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간단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가 가능한 요일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뿐. 보건지소마다 있어야 할 공중보건의가 없다 보니 기존의 공중보건의 2명이 요일을 나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멀리 떨어진 읍내 병원까지 가거나 보건소 진료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읍내 같은 데 가려면 시간도 그렇거니와 또 이제 버스 타기도 불편하고 몸도 이제 불편하고. 태안에서 가장 큰 병원인 보건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역에서 유일하게 밤 늦게까지 진료가 가능한 데다 응급실이 있어 환자가 늘 북적이지만 같은 이유로 공보이들이 농어촌 지역 근무를 기피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당직을 서는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공중보건의사 대신에 이제 응급의학과 그 전문의 그 봉직의 선생님들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올해 충남 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인은 모두 340명. 지난해보다 24명이 줄었습니다. 전국의 의과 공보의 수가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다 공보이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방학 중에도 학교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원내 회의에서 방학이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방학 중에도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학 중 무상급식 제공은 최 교육감의 공약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벤처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벤처금융사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금 유치가 쉬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 확장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용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출발한 세계 최초의 정밀암 진단기업. 대전 본사 근무자가 20명인데도 서울 사무소 인력을 10명으로 늘린 건 수도권에서 투자금 마련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충청 벤처기업 3천여 곳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자금 조달을 위해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고 본사 기능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벤처금융사는 2곳뿐, 그나마 세종과 충남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에는 200여 곳이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기업 투자를 우선시하는 엔젤 투자 활성화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창업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성이 있었냐, 그런 의지가 있었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한술 더 떠서 이참에 아예 벤처기업 투자청을 세우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가령 대전시와 지역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공공 벤처캐피탈 조성이 거론됩니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부분에서 공공 캐피탈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자금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 하고 중앙정부 동의를 얻어내야 할 만큼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세종시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5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 지역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이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우가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는 자체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KBS 대전 수요 노래교실이 3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KBS 대전방송총국은 오늘 공개홀에서 안유정 강사와 함께하는 수요 노래교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년여 만에 재개된 KBS 수요 노래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선착순 450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자였던 KPIH의 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사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확정으로 대전시는 전체 사업비 3,450억 원 가운데 터미널 시설 건립에 투입될 시비 460억 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고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한 뒤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장마철을 맞아 대전천 주변 다리 밑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거처에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노숙인 시설 이용을 안내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